안녕하세요. 버블한복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DSR이 본격적으로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대출 규제의 거의 선봉장이라 말해도 될 만큼 이 DSR 규제는 9월부터 2단계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위를 낮추고 있는 중인데, 이게 그냥 2단계 자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지난주 막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금융당국에서는 도리어 대출 고삐를 더욱더 타이트하게 조이겠다는 그런 계획을 내놓은 것이랑 마찬가지죠. 이와 관련해서 전세나 정책대출 부분에서의 DSR 적용 여부, 과연 어느 수준으로 적용할지 가늠하기 위해서 시중은행들에 대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소득별로 아주 정교하게 면도날처럼 산출을 해달라는 요청을 이 모든 은행에 금융당국이 전달을 했는데요. 이거 이제 DSR 규제도 2단계에서 더욱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양상으로 가는 건데, 9월달 금융권 이 전체 가계대출이 2조 5천억이 늘면서 전달, 그러니까 8월이죠. 9조 7천억에 비해서 거의 절반 정도 줄어가고 있는 추세에서도 이렇게 매섭게 대출 규제 양상을 더욱더 빡빡하게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금융당국이 다시 규제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더욱 단단하게 쪼이려는 이유는 뭘까요? 이 가계 전체 대출은 4조 원 정도로 축소가 됐지만 이 가계 대출 코어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한민족은 주담대 민족이라는 말을 빼면 서운할 정도야. 이렇게 줄어가는 가계대출 가운데서도 주택담보대출은 증가폭이 6조 9천억 정도로 18% 정도밖에 줄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여타의 다른 가지치기와 같은 대출들은 여지없이 잘려나갔는데, 가장 중심줄기 주택담보대출은 정말 20%도 안 되는 이 감소폭을 보였다는 거. 여전히 얼어있는 강물 아래로 물살은 거세게 흐른다는 건데, 이렇게 주담대 유속이 느려지지 않고 그렇게 대출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8% 정도밖에 줄지 않은 것도 그만큼 부채 위험도가 잠재적으로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는 거고, 역시 주담대 민족 어디 가지 않는다. 게다가 전세대출로 대표되는 버팀목, 그리고 정책대출로 대표되는 디딤돌 대출이 오히려 3조 8천억이 늘어버렸습니다. 전달이 3조 9천억 정도였는데 거의 비슷한 증가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이미 빨간불이 들어온 거라 말할 수 있겠죠. 아니 8월이 거의 정점을 찍던 가계대출 수위였는데, 대출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실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주담대는 소폭 감소했으나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은 오히려 거의 비등비등하게 가고 있으니, 이거 정말 대출의 끝은 어딘가? 라는 말이 딱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움직임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버팀목에 대해서 8월 중순부터 0.4포인트 정도 금리를 인상을 했지만, 여전히 아랑곳하지 않는 대출 증가세, 금리 인상 눌러버리고 그대로 직진 증가세를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기준금리 인하라는 기대감이 얼마나 위기에 둔감해질 수 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팩트 아니겠습니까? 실질금리는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은 이 대출 증가세 때문에 계속해서 단단하게 밟고 올라가는 인상분을 낳고 또 낳고 계속해서 낳고 있는데, 이게 문제란 얘기죠.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대출 수요는 떨어지지 않는다? 과연 이런 심리는 왜일까요? 결국엔 전세대출 자체의 폭주는 전세가가 올라간 영향도 있겠지만 두 달간 매매가가 너무 터무니없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바람에 전세 수요층들을 한순간 공황 상태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물론 매매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조바심이 생겼지만 전세 수요층도 굉장한 타격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안정적으로 계획한 자금 안에서 버틸 수 있는 현금 탄할 장전하고 있었는데
뭐 급작스럽게 매매가가 뛰기 시작을 하니까 전세가도 뭐 급 빨려 올라가기 시작했던 건데, 전세가 빨려 올라가면 전세 사는 세입자들은 영혼까지 빨리게 되죠. 그만큼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 무조건 아파트 전세로 낙점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아파트 전세 살지 못하면 거의 뭐 튕겨져 나간다는 위기감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올라간 전세가를 정신없이 쫓아갔던 건데, 이거 뭐 거의 만신창이나 다 될 수 있는 매매가 말아올리는 나이트메어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굳이 뭐 아파트 전세에 몰빵할 이유도 없고, 특수수요, 뭐 학업이나 진학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전세로 버텨야 하는 이유 빼고는 전세가가 하락하는 지역 쪽으로 우회한다면 이 아파트 전세가도 그리 뭐 크게 전세 대출을 확대하지 않아도 될 파이 안에서 해결이 될 건데, 너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본 거라. 결국 전세 시장에서 버텨야 매매 시장에서도 집을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이상한 연결의식이 있는데, 대부분의 아파트 전세 수요를 가진 분들이 이런 초조함이 숨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괜시리 이렇게 올라가는 전세가 부응해주다 보니까 대출 파이가 집을 사기도 전인데, 전세 대출 때문에 뭐 오히려 영끌 아닌 영끌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도 있고 해서 호구 전세 수요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결국 매매가 다 말려 올라가게 만드는 건데, 뭐 이렇게 도움을 주는 참 어처구니 없는 작용과 반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아주 또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발표도 했죠. 4월에서 6월 사이 은행권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60% 정도가 디딤돌 정책금융상품이었다는 충격적 결과도 내놨습니다. 그 정도로 비교적 낮은 금리를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대출로 몰려가는 건데, 이 수요가 뭐 폭주를 하다 보니까 전체 주담대 가운데 50% 이상이 이 쏠림 현상이 일어났다는 건, 결국 국토교통부가 데이터로 내놨던 그 60% 수요가 거의 갈아타기 수요였다는 사실. 그러니까 헌집 팔고 새집 들어가기 위해서 정책금리를 태워서 진입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그만 뭐 거의 대출 폭주의 연료가 됐다는 얘기죠. 금액별 비중을 봐도 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건 10억 원 이상, 19% 이상, 거의 20%에 달하는 금액 비중으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무주택자들이 급한 마음에 집을 사려고 움직인 동선도 있지만, 이건 뭐 세 발의 피고 1주택자들이 움직인, 그러니까 조금 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위해서 자금을 끌어모은 건데, 서울 중위권 아파트 8억 중반이라 치면 10억 이상을 쐈다는 건 결국 중상 이상의 똘똘한 아파트 녀석으로 선택지를 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지금 대출이 사단이 난 것도 결국엔 상급지, 더 상급지, 최상급지, 정점의 상급지라는 의식이 피라미드처럼 차곡차곡 쌓이니 꼭대기는 바늘같이 좁아지고 아래는 넓어질 수밖에 없는 이 전형적인 부동산 구조를 계속해서 양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무주택자를 위한 저리의 정책금리가 자칫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유주택자들, 상급지로 움직이려는 이 동선이 대세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당연히 이런 이유 발생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서둘러서 다시 DSR 2단계를 전세와 정책대출 부분으로 확대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거죠. 또 어찌 보면 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무주택자에게 전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야 할 저금리 풀이 1주택, 유주택, 갈아타기 수요까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대출 폭증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 같은데, 대출 규제에 대해서 예외 사항을 인정을 하게 되면 결국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기준금리가 인하된 시점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역행하는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게, 가계대출 중 주담대만 소폭 줄고 전세 정책 대출이 전혀 뭐 움츠러들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까 골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고, 국토부에서도 뭐 결국엔 60% 수요가 주담대 중 디딤돌 정책 대출을 이용했다는 걸 밝힌 것처럼, 뭐 이대로 그냥 놔두다가는 무주택자만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는, 그냥 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번다고 상급지를 목표로 한 주택 소유자들이 더 유리한 환경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뭐 유주택자들도 거의 무주택자와 같은 뭐 기존 집 헐고 새 집으로 들어가는 것 당연한 동선이겠지만, 뭐 혜택은
우선순위로 무주택자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가장 절실한 대출은 무주택자, 0순위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 갈아타기 수요까지 포함을 시키는 바람에 이렇게 대출 시장은 폭발 직전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이후에 대출 상황은 더 빡빡하게 돌아갈 것이라는 예상들은 거의 적중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집값 상황은 거래량 실종이 가장 눈에 띄는 분위기로 확산이 되면서 쎄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주 이런 맥락에서 부동산원에서 나온 집값 지표도 서울은 보합으로 상승 비율이 갈수록 줄어가면서 그냥 지난주와 딱 붙어버렸는데, 이게 무서운 거죠. 붙는다는 건 더 크게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전형적인 징조. 계속해서 상승폭이 감소, 숨죽이기를 하다가 다시 큰 폭으로 내려앉는 경우가 많은 건데, 붕괴는 한 번에 이루어지기보다 슬슬 조짐을 보이다가 와르르 한 방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대출 추이가 비정상적인 폭주를 보이다 뚝 하고 감소폭으로 돌아서고 있고, 1주택자 위주로 움직인 갈아타기 수요였다는 걸 감안한다면 거래량은 더 큰 폭으로 줄 가능성 많다는 얘기입니다. 무주택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선택지를 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많죠. 고점에 절대 몰리면 안 된다는 이 방어 심리가 두껍게 쳐져 있는 거고, 서울 집값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다음 주 추세가 아주 중요하겠고, 그리고 경기권, 인천권 상승세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고 있고, 부산, 대구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부산이 약간 감소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 주가 가장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 기준금리 인하 여파는 일주일이면 아마 맥시멈이 되지 않을까. 그 뒤로는 거의 금리 인하 이전, 그러니까 고금리 상황과 비슷한 상황으로 금리 분위기, 금융 분위기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1차 하락 시세보다 더 급격한 집값의 변동성은 아주 급변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금융시장의 급변 사태가 미국발 불안정성에 기인한 엔캐리 자금의 급작스러운 청산으로 인한 증시 폭락 양상이 터지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유가까지도 이 와중에 휘청거리게 된다면 가뜩이나 지금 한국 금융시장도 무디스로부터 신용등급을 하향화하는 평가 내고 있는 건데, 이렇게 국내 금융사들의 신용등급이 흔들린다는 것도 상당 부분 이 국가 리스크로 번질 수밖에 없는 거고, 기준금리 겨우 내렸는데 물가 자체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들썩거릴 위험도 생긴다는 얘기죠. 대외 여건의 변수가 어느 때보다 더 큰 상황에선 국내 자산시장의 흐름 속에서 부채와 직결된 부동산 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은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그런 예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한 발 한 발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역시 부채 증가 부분은 금융당국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국토부가 대출 수요 증가세가 결국엔 1주택 갈아타기 수요라는 데이터를 내놓으면서 무주택자들의 또 기회 박탈 위기감도 생기게 될 수밖에 없고, 역시 순수하게 집을 사려는 수요보다 대출 확대 방안을 통해서 유주택자들까지 가세한 대출 시장이 그렇게 폭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향후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부동산 시장 정말 역대급 변곡점을 찍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범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